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수익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유튜브에 비해서 블로그 수익 구조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 2020년도부터 수익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잘만 한다면 꽤 괜찮은 부수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블로그 저품질 가능성이 없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CPC 광고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저품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루지는 않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통한 수익입니다. 블로그 수익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요. 네이버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수익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제가 아는 블로그 이웃분은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씩 벌어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방문자 수와 블로그 주제, 이 2가지인데요. 일단 방문자 수가 높게 나오지 않고서는 애드포스트 수익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별 노출 기여도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클릭 기여도가 중요한 만큼 방문자 수가 높게 나오지 않으면 그 노출 기여도와 클릭 기여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익에서는 이 방문자 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완전히 정비례하지 않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일일 방문자 수 5천 명대 정도가 되면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10,000명 정도가 되면 50만 원대 이상의 수익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 블로그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애드포스트 수익을 늘리려면 이 방문자 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방문자 수를 높이려면 상위 노출이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러 차례 상위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바 있죠. 블로그 수익화에서는 상위 노출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위 노출을 시켜야지만 이 방문자 수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제가 감성인간 블로그대학교 네이버 카페에서 유무료 서비스로 이 상위 노출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하단 유튜브 설명창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주제가 중요합니다. 애드포스트 수익은 주제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저처럼 책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리 방문자 수가 높아도 애드포스트 수익은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상업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에 반해 경제 재테크 분야라든지 육아, 상품 리뷰 이러한 상업성이 큰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방문자 수 대비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급적 시작하실 때 이 상업성이 큰 분야로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맛집이나 카페, 식당 리뷰 등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제품 리뷰라든지 좀 더 상업성이 크고 시장이 큰 컨텐츠를 다루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로그 수익화 방법 2번째가 블로그 체험단인데요. 이 방법은 가장 오래되고 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블로그 초보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방문자 수가 높아지면 업체로부터 알아서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기다릴 필요 없이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테고요. 다만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많아지면서 링크 삽입 등의 원인으로 저품질 되는 사례도 많아서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잘 보고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자신의 블로그 주제에 맞는 체험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블로그에 문제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텀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단만 너무 진행하지 마시고 다른 컨텐츠들도 섞어주면서 블로그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체험단은 주 2회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화 방법은 역시 네이버 인플루언서인데요. 요즘엔 협찬 제의나 컨텐츠 마케팅 제의가 대체로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몰리는
추세라서 장기적인 블로그 운영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플루언서에 선정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가 인플루언서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되시도록 블로그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플루언서의 혜택에 대해선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단 몇 가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방문자 수를 크게 올릴 수가 있고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프리미엄 광고를 달 수 있어서 애드포스트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네이버 엑스퍼트라든지 최근 정식 런칭된 브랜드 커넥트, 인플루언서 토픽 등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네이버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어서 향후 수익 창출 방안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마케팅인데요. 블로그 기자단은 업체로부터 원고를 받아서 그대로 올리는 것인 반면에 컨텐츠 마케팅은 내가 직접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라서 저품질 가능성이 일단 크게 줄어듭니다.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성 컨텐츠를 쓰면 아무리 링크를 삽입하더라도 저품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요. 기자단에 비해서 단가도 상대적으로 커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이란 쉽게 말해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단 이것은 따로 제의가 들어와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러기 전까지는 딱히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변 지인을 활용한다면 방법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매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자신이 직접 컨텐츠 마케팅을 해줄 테니 건당 얼마 정도 주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시작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난 11월, 12월 7, 8건씩 진행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블로그 수익화 방법으로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익화 방법은 블로그 브랜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단기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브랜딩이 필수적입니다. 즉, 하나의 일관되고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책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독서 모임 같은 것을 열어서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취향이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블로그 수익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브랜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블로그 수익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페 감성인간 블로그 대학교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블로그 교육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고 무료 이벤트, 무료 코칭, 무료 진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코칭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